저 같은 난임 의사들은 만약에 이식을 한다면 이 PGT를 통과한 배아만 이식을 하고 싶죠. 왜냐하면 실제로 임신에 실패하고 또 되더라도 유산이 되거나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염색체 수적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착산율을 높이고 유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착산율 이전 검사를 통과한 배아를 이식하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요새는 이제 고령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착산율 이전 검사를 하려면 일단은 포배기 배아, 오일 배아가 한 2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. 그리고 이 검사가 100% 정확한 검사면 저도 무조건 하겠는데 이게 100% 정확한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선택적으로 정말 이제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유산을 한다든지 계속 이제 착산 실패를 한다든지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뭐 염색체의 어떤 구조적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PGT를 권유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너무 저반응군이거나 그런 분들이거나 오일 배아가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착산율 이전 검사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. 나쁘게 얘기하면 복불복이 되겠죠. 그렇게 만든 배아가 수적 이상이 없어서 잘 착상을 해서 잘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실제로 PGT 한다고 해서 계속 채취만 하다가 한 번도 이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저반응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오일 배아로 잘 키워서 배아를 좀 모은 다음에 이식을 하자는 좀 그런 원칙을 좀 가지고 있고요. PGT-A를 꼭 권유하지만은 않습니다.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왜 PGT-A를 했는데 왜 실패할까요? 라고 하는데 PGT-A는 염색체 수적 이상만을 보는 거예요.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데 46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100% 정확한 검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염색체 수적 이상 외에도 여러 가지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미세 결실이라든지 이런 이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. 오로지 염색체 수적 이상만 보기 때문에 수적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염색체 이상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원인으로 실패를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착산 전 PGT-A를 통과한 배아라고 할지라도 배아의 등급이 아주 중요합니다. 등급이. 그래서 이게 정말 5일 만에 나온 포배기 배아냐, 등급이 좋냐, 6일 만에 포배기 배아가 나왔거나, 그리고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PGT-A를 통과한 배아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원인은 나이가 좀 계속 하시는 얘기가 나이 얘기밖에 나는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여성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부인과 질환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이라든지 다른 부인과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또 착상의 환경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증가하면 좀 착산 전 PGT-A를 통과한 배아라도 성분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이제 호르몬 시험관하기 실수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과별한 주사를 맞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잖아요. 몸이 계속 붓고 막 하다 보니까 물살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BMI가 높은 경우에 BMI가 3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착상 전 임신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하셔서 그래도 BMI를 최소 30 이하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어서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PGT-A가 무조건 아주 정상인 배아를 골라내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수적 이상만을 관배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00% 그래서 정상 배아란 말을 쓰지는 않아요. 이식 가능한 배아란 말을 쓰지 절대적으로 정상 배아란 모든 것이 정상인 것을 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 배아라는 모든 정상인지 아닌지 모든 염색체 이상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것들하고 두 번째는 배아의 등급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부인과 질환이
착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부인과 질환이 있다면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식이요법하고 건강에 좋은 것이 결국 임신에도 좋은 거니까 BMI는 한 30 꼭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